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남산타워 사진입니다. 남산타워가 지금 지나가는 달과 만나서 마치 달 속에 타워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 요즘 이런 사진이 더러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60컷 정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4컷을 이렇게 뽑아서 지나가는 궤적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남산타워, 뒤에 옆에 보이는 것은 롯데타워라고 하나요? 잠실에 있는 거. 이것을 촬영한 사진인데, 이것은 저는 찍지를 못했는데 일산대교에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때쯤 되는 것 같아서 곧 나도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거리는 남산타워까지는 26km, 저 뒤에 있는 잠실 타워까지는 36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동포루라고 하는 데서 서장대를 촬영한 것입니다. 수원 화성에는 동서남북 여러 군데에 포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동쪽의 포를 동포루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동포루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은 서장대가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저 거리는 제가 보니까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서장대니까 서쪽이겠죠. 그러면은 저것은 지는 달과 저렇게 서장대와 만나는 요 시점인데, 초생달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떠서 낮에 집니다. 낯이 긴 여름 때는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가 진 다음에 초생달이 지는 6, 7시, 5, 6, 7시 이때에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가 서울 남산인데, 아까 원리를 설명할 때 거리가 멀면은 피사체는 작아지고 달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먼 곳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망원 렌즈가 필수죠. 그러면은 이 사진은 어디서 촬영한 거냐면 당산철교 아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까지가 7.7km네요. 남산 높이는 270.9m라고 그래요. 이 타워는 236.7m랍니다. 여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약 500m, 510m. 그러니까 요 높이까지가 500m라고 하면은 요 위치까지는 적어도 한 400 내지 45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8km 뒤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출 시간이나 또 월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평선에서 뜨는 시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270m 위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을 달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미 뜬 달이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오다가 남산타워가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촬영 시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걸 계산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로 태양탐사선을 이용해서 일출 포인트, 월출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료 버전을 사게 되면은 여기서 지도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점으로 해가 뜬다, 달이 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뉴질랜드에 가고 싶다, 뉴질랜드 어느 해변에서 어느 방향으로 해가 뜨는지도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서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PC 버전이 있어서 PC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PC에 이렇게 블루스택 앱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플레이 스토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태양탐사선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PC에서도 태양탐사선을 이렇게 열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보름인데, 이번 보름 때는 여기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여의공원에서 남산타워를 촬영할 수 있는 날이
15일 전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플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지난 보름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날 갈 때에 렌즈를 70-200 렌즈 하나만 내가 가지고 갔어요. 200mm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갔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이곳은 400mm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렌즈가 70-200밖에 없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날 촬영을 F11에다가 ISO를 개방을 시키고 촬영을 했는데 이날 보니까 이렇게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노이즈가. 그래서 이날은 해가 지고 나서 아주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이런데 조명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조명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노이즈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 사진이 꼭 마음에 든다.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ACR에서 노이즈 억제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이 걸려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한 20분씩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좀 쓰기가 불편한데 내가 이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우클릭해서 오픈 카메라 로그로 열겠습니다. 디테일을 이렇게 열면은 뭐가 뜨냐면은 디노이즈라고 하는 노이즈 억제라고 하는 이 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로우 파일일 때만 이게 보입니다. JPG나 TIFF 파일 같은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소니 또 캐논, 니콘 뭐 대부분 이런 카메라들이 사용하는 로우 파일은 모두가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로우 파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뜨기도 하고 여기다가 바탕에다가 우클릭을 하면은 인핸즈라고 하는 요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썸네일에서도 인핸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요 세 군데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디노이즈를 눌러서 창을 열어 볼게요. 열면은 얘가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분 걸린다고 그러네요. 2분. 내가 노이즈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면 다른 건 일치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디노이즈를 하는 겁니다. 2분에 걸쳐서. 아마 2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인핸즈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여요. 여기 썸네일에서도 진행창이 보이고 이 아래도 진행창이 보이고 디노이즈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진행창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영상을 얻게 되면은 노이즈가 아주 깔끔하게 지워지면서 또 이 디테일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디테일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이것이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는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것을 캔슬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불러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 자, 이렇게 이거를 100% 200%를 볼게요. 200%. 자,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이미지가 디테일이 있는 노이즈도 거의 없는 이러한 이미지인데 원본을 볼게요. 자, 이것을 100% 200%. 자, 노이즈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지금 요 탑이 노이즈에 가려서인지 디테일이 아주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데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세요.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제는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이즈를 제거한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난 요 이미지가 포토샵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먼저 요 교각을 빼내고 나머지를 갖고 디테일을 높이는, 샤픈을 높이는 이러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없앨 수 있냐는 것은 이 큰 일종의 노이즈죠.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AI 기능이 포토샵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기능을 아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sso 툴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하냐면 추가, 이것을 선택을 하고 그냥 일일이 아주 정확하게 딸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빠진 데 없이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뒤에를 주어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다 됐죠. 자, 그런데 내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요것을 싹 없애고 요 같은 하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 이제 시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늘을 선택한 부분을 좀 빼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알트 키를 누르고 하고 이렇게 요것은 두어라, 이러한 신호죠. 이렇게 과연 따낼 수가 있냐, 이게 이렇게 문제인데, 자, 이렇게 요 부분을 제외하고 저러한 장애물을 빼봐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창인데 제너레이티브 필이죠, 채우기죠. 이걸 클릭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묻는데 답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요거 비슷하게 좀 네가 알아서 정의를 해봐라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의 안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지워졌네요. 지금 더 볼 것도 없고, 여기서는 요 부분이 교각이 있던 자리인데 이 교각이 있던 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이네요. 자, 이렇게 요것을 쓸 것이냐, 요것을 쓸 것이냐, 요것을 쓸 것이냐인데 실제 여기에는 산이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놈을 제자리로 보내면은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따졌어요. 하늘이 무척 넓네요. 넓어서 이것을 지금 왜곡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살짝은 얘가 그래도 살짝은 이 이미지가 틀어진 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이것을 Alt, Ctrl, Shift, E를 해서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먼저 이것을 왜곡을 잡은 다음에 보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 가서 하면 ACR로 가겠습니다. Ctrl Shift A에서 ACR로 와서 먼저 이것을 왜곡을 잡는 거. 그래서 이건 크롭인데 지금 포토샵에서 ACR로 오게 되면 크롭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이 기능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다섯 번째 이것을 선택을 해요. 두 개의 선이 있으면은 작동을 하는 이러한 겁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약간 왜곡이 여기서 보이는데 이 아파트, 아까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하나 세웠고,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 두 개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딱 놓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수직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것은 수평이 정확하게 맞았냐? 맞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요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의 층을 가지고 수평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자, 이 상태 같으면 이제 남산 타워나 지금 아파트나
수평이 아주 정확하게 맞은, 수직이 정확하게 맞은 이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것을 이제 강하게 어떤 샤픈을 한번 줘 볼게요. 자, 지금 이미지가 샤픈 이 상태면 좋은데 더 한번 좀 강하게 좀 줘 볼게요. 이것은 디테일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 한글 버전으로는 세부, 한글 버전에서는 세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샤프닝 어마운트 값이에요. 100 정도 주겠습니다. 한 뭐 120 정도 올릴게요. 그러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데 짜글짜글하게 노이즈가 막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은 거칠어지는 거죠. 거칠게 해서 지금 디테일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경계 부분을 살려내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 전체에 지금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를 씌워서 이러한 때 마스크를 씌워서 가장자리 부분만 선택하는 겁니다. Alt 키를 누르고 마스킹을 선택을 하면 하얗게 되는데 흰 부분은 어마운트 값 123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되고 이름을 점점점 이렇게 우측으로 끌면은 흰 부분은 어마운트 값 123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자, 지금은 저 부분, 저 선만 어마운트 값이 지금 적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거칠게 지금 샤프닝이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지금 100%를 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돼서 있고 이제는 색상 뭐 더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달빛을 조금만 채도를 올려볼까요? 달의 빛깔 채도를 여기서는 컬러 믹서를 가지고 요것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 오게 되면 달의 색상이 되는데 빨갛네요. 아주 붉은색이 많네요. 요 빛을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끌어서 달빛을 이렇게 강하게 올려. 물론 요것만 올라가 얘도 같이 올라갔네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요건 아니네요.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그래서 약간만 지금 저 다리 색상이 약간만 변하네요. 거의 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은 이렇게 이 정도 채도를 끌어 올려서 이렇게 보정을 하고 다른 것은 뭐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포토샵에서 샤픈 그 과정을 이용해서만 살짝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전체가 푸른기가 많아서 기왕 한 거 여기서 푸른기를 살짝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이놈을 제거를 해서 이 정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또 완전히 빼면은 이것이 파란기 없으면 흑백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자, 약간만 두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밝기를 조금 올릴까요? 밝기. 자, 여기서 자동으로 한번 이 자동으로 색상을 자동으로 밝기를 한번 보정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 컬러 믹서가 이것을 풀지 않아서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자, 됐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요 정도 밝기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요 놈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포토샵이 다시 왔고 이제는 하늘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롭을 해서 16대 9네요. 16대 9 아래는 최대한 살리고 위를 정중앙에 둘 것이냐 조금 이렇게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요 정도 이렇게 움직여 볼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타워를 놓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요 16대 9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2대 3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되돌아가서 16대 9 하지 말고 2대 3 해서 이런 사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오케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다. 또 이 사진을 조금은 더 샤프닝을 더 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브랜딩 모드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컨트롤 G에서 복사를 했고, 이제 브랜딩 모드에서 오버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소프트 라이트도 좋습니다.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어떤 거 더 좋은가? 소프트 라이트는 조금 더 부드럽고 오버레이는 저 더 강하네요. 여기서 또 강하게 그냥 해볼게요.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소프트 라이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하다. 지금 내가 본 사진이 아주 좋네요. 아주 샤픈도 잘 들어가 있고 아주 깔끔하게 좋은데, 이 사진 그대로 하나 저장을 하나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최대 크기로 저장을 하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진이 샤프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파시티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리면은 원래 색이죠. 50%를 주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60, 70, 여기서는 66, 여기가 70 정도 되는데 70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정해서 나한테 맞는, 내 분위기에 맞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달 사진을 촬영하는데 달 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집어넣는 이러한 촬영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 촬영된 사진, 당산절교 아래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이것을 보정하는 이 시간을 간단히 가져봤습니다. 오는 15일 양력입니다. 오늘이 11월 6일인데 15일 전후에도 여의도에서 이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날 와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날 갈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